김민석 후보님,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고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겸손해야 하고 정청래 후보는 저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돌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점에서 시작한다는 건 언제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역으로 이 당시 여론조사상 특히 STI와 오마이갓 뿌리는 여론조사는 김민석 대세론이 매우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저점에서 올라가기 위해 돌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김민석 후보께서 이렇게 허술하게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민석 후보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던 근거가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문정복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민석 후보는 당원들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님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아성찰과 재정비가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역순으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김민석 후보가 어제 한 발언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해 정청래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님, 정치 한두 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 천재라는 수식어가 김민석 후보한테 붙었던 거 아니었나요? 저는 솔직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맥락, 배경,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신천지 개입설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였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당원들은 당연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는 근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씩 공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그 한편으로는 사이비 종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대학생 사회의 어떤 선거에도 개입했던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자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마다 제가 말씀. 그럼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특정 후보를 연결짓는 건 본인이 책임질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쐐기를 박은 건 언제죠? 민주당에서 공식 주최한 합동연설이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저는 모두가 설마 할 때 계엄을 경고했고 모두가 주저할 때 이낙연식 사쿠라를 질타했던 사람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정부도 성공하고 지방도 성공하고 호남, 충청, 영남 프로젝트도 성공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당원들은 아니 누가 봐도 정청래를 공격한 건데 저걸 아니라고 우긴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7월 21일 합동연설이 있었던 날 정청래 후보 차량을 누군가 피습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 당시 김민석 후보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후보 차량 파손 소식은 큰 유감이다.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동료 후보를 걱정하는 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바로 어떤 글을 덧붙인다? 차제의 모든 폭언, 이중 당적, 유령 당원, 신천지 개입 등 비정상도 사라져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정청래 후보의 차량 파손 소식, 그리고 이걸 걱정하는 내용에 굳이 신천지를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게시글을 올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런 게시글도 올립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는 한국 정치의 암입니다. 민주당 전대 이후 각 정당과 선관위의 합의로 이중
비정당적 문제를 국민적 양해 하에 정리 청산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래도 특정 후보 연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셨으면 세 가지 문제점이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의혹 제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로 큰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나 정황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경위로 연결되고 우리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당 차원에서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죠. 의혹 제기의 정석을 정청래 후보가 잘 보여줬잖아요. 보도된 텔레그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텔레그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굳이 후보가 나서서 의혹 제기를 할 필요도 없이 이 근거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요. 이게 의혹 제기의 순 기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 그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일단 연기를 피웁니다. 전형적인 못된 정치의 패턴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일단 근거 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음모론이 되는 거고요. 이 음모론을 재래식 언론이 열심히 퍼나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이걸 받아서 썸네일과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고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음모론을 받은 당사자는 손 쓸 새도 없이 이미 그 음모론으로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와 연결됩니다. 보통 이런 식의 연기 피우기는요, 상대 후보 측이나 진영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반박해주는 유튜버나 평론가들이 없을 때나 먹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상대 진영도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이걸 매우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주장하는 근거를 공개하기도 전에 반박이 먼저 나와버렸죠. 일단 문정복 최고위원이 세기를 잘 박아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유튜버들이 공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주고요. 재래식 언론과 유튜버들이 정청래는 신천지 특검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반박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당원과 국민 앞에 공개해 전당대회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먼저 의혹부터 던지고 증거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을 신천지 세력의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정당이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자해행위입니다. 그토록 자신있게 말한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을 위태롭게 합니까? 혹시 그 출처가 특정 편향 정치 유튜버가 퍼뜨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설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우리 당과 당원들에게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주장을 보면 그 허술함과 악의성이 참으로 지독합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왜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시에는 내란,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 쿠팡 상설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고 2차 종합특검까지 추진되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특검이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우선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후 정무라인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결과 검경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을 막은 것이 아니라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수사를 미루지 않고 검경 합수본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안에 오히려 받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당시 이 행사가 신천지 관련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행사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 행사 내용이 한반도 평화 및 노벨상 수상 기원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이었거든요. 차라리 왜 이 당시 신천지와 연계되어 있는 듯한 행사에 참석했냐 정도로 끝냈으면 문제가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행사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걸 근거로 현재 진행되는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식의 의혹을 던지면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 이거죠. 김민석 후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걸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김민석 후보가 참석한 행사도 통일교 연계 의혹으로 번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저도 2017년부터 당원이라고 했잖아요. 당원 입장에서 저건 우리가 지금 신천지라는 거야?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밀어준 당원들도 신천지야? 저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설마 이런 걸 가지고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하나 하는 의혹이 또 만들어지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김민석 후보의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청산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진짜 이게 진심이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천지 개입 근거를 공개하고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진짜 당원과 당을 위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를 언급하는 게시글에서 지속적으로 신천지를 언급하고 근거가 있다는 말만 하면서 정작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의원들과 당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본인이 특정 후보 연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정청래 대표 차량 공격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런 물리적 공격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사타파에서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2주 전쯤에 조선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거든요. 강연을 마치고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뉴탐사 강진구 씨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신천지를 언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와 지지자들 그리고 강진구와 충돌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왜 나와? 정청래랑 신천지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 호남일보 김덕천 회장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도움되는 게 아니야. 야,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아니, 찍어요, 찍어. 한테 물어보라고. 야. 왜 신천지를 물어보는지 내가. 너 명품 받았냐 안 받았냐고? 진구야. 여기다 신천지를 왜 물어보십니까? 여기다 신천지를 왜 물어봐? 그게 맞아? 신천지를 물어보는 게 여기서? 여기서 신천지를 물어보는 게 맞아? 여기서 신천지가 왜 나와? 진짜 이상한 양반이 사람. 신천지가 왜 나와? 여기서 신천지가 왜 나와? 여기가 신천지가 왜 나와? 신천지가 여기 왜 나와? 야, 여기서 신천지가 왜 나와? 신천지가 왜 나와? 베드로. 야, 신천지 베드로 집하고. 야, 여기서 신천지가 왜 나와? 야. 참고로 강진구 씨가 언급하는 호남일보 측에서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와 정황을 공개하지 않는 의혹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싸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전당대회 후보 중에 가장 열심히 언급한 사람이 이런 책임은 본인이 질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고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래도 과거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적이었다면 최근 보여준 행보는 차분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윽박지르듯 연설하고 근거는 제공하지 않은 채 연기를 피우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 줄 아세요? 아, 역시 배신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예비 경선은 붙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김민석 후보의 전략과 행보가 왜 치명적인 역풍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온전한 공인이어야 한다. 공인의 자세는 남한테도 엄하고 나한테도 엄해야 한다. 그래야 공적인 기강이 선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